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 이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이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군인 아니면 뭐 장병들이 군대 가서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전사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하지만 지금 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청문회를 이끌어가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정청래 의원, 이 사람이 과연 법사위원장을 할 만한 그릇인지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회의를 뭐 이렇게 주재해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지금 행태가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은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이로 인해서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회의 진행하는 이런 것은 과거에도 보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제대로 잘 이끌어 갔냐 그렇지 못한 게 거의 태반이었는데 지금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뭐 법사위 군기반장으로 하는 이게 군기반장이 아니고 거의 뭐 양아치 같은 양아치보다도 못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의 막장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청래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 정도의 그릇이 될지 한번 사주를 보면서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죽음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작년에 그 수해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해병대가 동원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때 이제 최상병이란 군인이 해병대 군인이죠.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벌여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어떤 죽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아니면 국민이 죽음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99% 이상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체팔이라고 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.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. 이것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명령 체계, 지휘 체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명령 체계, 지휘 체계 이 부분은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. 실제로 어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약간의 뭐 판단차고 오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부분이 모든 것을 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보면 최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철저히 준비해 정의를 보여준다. 이게 무슨 정의를 보여주는 일입니까?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거의 뭐 사단장, 투스타, 쓰리스타급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지금 청문회라든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. 정청래 이 사람은 군대도 안 갔다 왔죠. 더군다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뭐 일단 그 미 문화원 그 사건인가요? 거기에서 사저를 급습해 갖고 그로 인해서 뭐 징역을 갔다 오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 사람이 사선 의원이더라고요. 저는 뭐 정청래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는 데다가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지만 이번에 보고서
4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?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데다가 이번에 청문회를 보고 어떻게 상병, 물론 상병도 굉장히 중요하죠. 각자 개인 병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병, 일반 사병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해서 특검법까지 통과시킬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장성까지 해가지고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 장성 출신은 일개 진짜 쫄병만도 못하게 다룹니까?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? 일단은 장군 장성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특검법을 한다 그러면 진정성이라도 있는데 완전히 일개 사병, 이병, 상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모든 것을 정의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보, 국방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완전히 일개 졸병도 못한 그런 예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? 더군다나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. 이거 보면 고려시대 무신의 난이 생각이 납니다. 여러분들 고려시대 이 무신의 난 이게 이제 무인시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. 저도 그때 약간 재밌게 봤는데 사실 1170년이 경인년입니다. 경인년 무신의 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이의방 그리고 이고 결룡군 발음이 좀 어렵네요. 결룡군 행수였던 이고와 이의방이 결국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영관급 장교죠. 정중부가 그때 상장군이었으니까 결국은 이 지금 뭐 영관급 장교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일단은 난을 일으켜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의중이 있었는데 의중 임금인데 이 양반이 의중 24년이니까 오랫동안 임금을 하면서 어떤 정치 이런 부분에서 무신을 조금 우대를 안 하고 문신 위주로의 정책을 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현은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의중도 척살하고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죠.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정중부 상장군인 정중부의 수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부식이라고 삼국 그 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수염도 잡아 당겼었죠. 그리고 무신의 장군이 일단은 젊은 저기 이제 장수한테 수박인가요? 뭐 그 이제 운동하는 거 거기서 이기지 못하자 일단은 뺨 따고도 또 젊은 문신이 때리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정말 참지를 못해갖고 결국은 무신의 난을 일으켜서 의종도 죽이고 해서 100년 동안 무신이 정권을 잡는 그런 시기가 열린 것인데 지금 보면 이 문신 뭐 어떻게 보면 정청래 국회의원들도 다 문신이잖아요. 문신이 요즘 보면 특히 장성급들을 완전히 무슨 뭐 일개 사병 쫄병보다 못한 대우를 하면서 뭐 밖에 나가 있어라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 치면서 저는 정말 과간입니다.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지금 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니 뭐니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뭐 자동 개입을 해서 군사 지원을 하고 원주를 한다, 동맹관계 수준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철딱서니도 없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한 사람이 더군다나 뭐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법사위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따위로 한다는 게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.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는 이 나라꼴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요. 이민 가야 되느냐,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이 나라 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.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K컬처, K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발전도 하고 있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는 수준이 떨어지고 저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민들 우라통나게 터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사실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
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려도 너무나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답답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, 이번에도 이거 정청래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정청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게 실제 생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주만 봤을 때는 뭐 크게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그동안 벌여왔던 행태, 이런 부분이 지금 사주로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약간은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은 65년생이라고 합니다. 나이도 뭐 저 또래인데 생각보다 젊네요. 저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. 많은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이도 몰라고 처음 알아봤는데 이제 65년생이고 이제 60 됐는데, 그런데 국회의원을 이렇게 보니까 뭐 17대, 19대, 21대, 22대, 뭐 17대부터 했으니까 30대, 뭐 40대 초반 이때부터 했나 봅니다. 상당히 지금 뭐 나온 지는 오래돼 갖고 저도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. 그런데 뭐 전혀 이런 뭐 데모하는 사람들, 저도 같은 또래지만 저는 데모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옛날부터,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싫어했어요. 일단은 뭐 제 친구 중에도 또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고요. 삼선까지 했었고 민주당이었었는데, 민주당 뭐 정책위 의장인가요? 뭐 그것도 한 친구가 있는데, 일단은 뭐 제 또래들이 지금 거의 다 586이니까. 근데 저는 뭐 그 친구들은 아예 뭐 관심이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일단은 근데 그걸 떠나서 저도 뭐 정청래 알아보니까 뭐 65년생이고 생각보다 뭐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. 얼굴 보면 저보다도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사주를 보면 을사년생이고 신사월이고 임신일주에 개묘시. 시간은 제가 묘시로 했습니다. 뭐 인시도 해봤는데 인시면 삼형살이 있어 이렇게 성격이 거칠은가? 뭐 그렇게 봤는데, 뭐 묘시면 또 김은관살이고 사신형살이 있어서 사주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거친 부분은 있다. 그리고 또 제가 묘시로 본 게 묘나 을은 상관이잖아요. 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? 관의 기운을 무시하고, 또 관의 기운이라는 것은 법률, 도덕, 규범, 질서 이런 건데, 이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관제 송사로 이어지고, 또 상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굉장히 거칠고 또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묘시로 봤습니다. 더군다나 김은관살까지 묘시가 되면 그러면 스타일, 이런 성격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흥분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것도 있죠. 더군다나 이제 인성은 있는 거 보니까 뭐 기본 머리는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어떤 그 관의 기운, 특히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게 있는데, 겉으로 보면 정관이 보이지 않아요. 물론 지장간 속에는 무토 편관이 들어 있어서 일단은 이 편관이 이 임수의 기운을 눌러주긴 하지만 사주로 보면 완전히 신약 사주는 아니고, 물론 4월이기 때문에 4월이라고 하면 여름이 시작되지만 사는 또 경금의 장생지여서 또 금의 기운도 같이 있다 본다고 하면 사주 기운은 좀 기세는 강합니다. 다만 임신 일주는 시박대패살인데, 뭐 시박대패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주의 10가지 아주 안 좋은 기운의 일주입니다. 그 중에 하나인데, 어쨌든 뭐 사주 자체만 그러면 놓고 보면 아주 뭐 흉하고 나쁜 사주냐, 그거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판단이 쓰기가 어려운데, 근데 왼쪽에 얼굴은 하도 뽀샵을 처리해갖고 인상도 좋게 했는데, 요즘 TV 사진 나온 거 보고 TV 보면 완전 인상이 말이 아니죠. 그 인상이라고 보기에는 관상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형태에다가 눈빛도 굉장히 안 좋아요, 이 사람은. 그런데 운의 흐름도 보면 지금 병자대운
자대운에 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약간은 신약사주로 본다고 하면 용신의 운으로 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을해대운, 내년부터는 을해대운으로 가는데 역시 상간하고 또 용신, 뭐 인수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런 측면으로 보면 뭐 아주 나쁘진 않다. 그래서 사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데다가 지금 청내, 풀을 청자에다 올레자를 쓰네요. 이름은. 그러면 뭐 이름 자체도 이 사람의 기운을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수기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름 자체도 크게 뭐 발음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 이렇게 본다 하면 이 사주를 가지고는 크게 평가할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사화가 겁살을 갖고 있죠. 겁살을 사사 두 개의 겁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보면 을사년 그리고 겁살년 후년에 제살년이 들어오고 또 뭐 26년에는 병임 충살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일단 뭐 현재는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운의 흐름은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주에서 뭐 크게 문제가 있다 아주 나쁘다 보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다른 측면이 있겠다. 뭐 집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를 좀 봐야 이 사주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주는 특별하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일단 이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라든지 또 청문회를 주도하는 그런 아나무인 그런 행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생각이 다른 분 자체를 뭐 제가 저처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